구급 공무원을 떨어졌던 제가 이 방식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9급은 물론 7급까지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단기 합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무의식에 장착해서 주변으로부터 공부 잘한다 라는 말을 듣고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들을 보고 이걸 분류화하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해서 내린 4단계 방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공시탈출입니다. 여러분, 같은 강의와 같은 교재를 보는데도 누구는 100점을 맞고 누구는 70점을 맞는 이유는 암기의 차이겠죠. 그리고 이 암기의 차이는 기출문제를 보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출문제를 제대로 보는 수험생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없어요. 저도 한때 그랬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이 4가지 방식으로만 기출문제를 순차적으로 회독을 하면 여러분들이 치는 모든 객관식 시험에 아마 90% 이상은 거의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90%도 아니고 그냥 99%라고 생각을 해요. 객관식 시험은. 기출문제를 아무리 많이 회독해도 암기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출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읽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사람과 기출문제를 읽는 사람의 시선 차이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두 차이가 회독 속도의 측면, 그리고 성적 상승의 측면, 그리고 수험 심리적 측면에서 정말 많은 차이를 보일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읽는 게 뭔지 이걸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 공부 효율 자체가 정말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우선 기출문제를 푸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기출문제를 그냥 풀고 채점하고 답이 뭔지 그리고 이 답이 왜 틀렸는지에만 집중해요. 그런데 이렇게 풀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답을 찾기 위한 기출문제 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제대로 회독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땡땡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갑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경장으로 승진되기 전에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아 임용권자가 순경갑을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순경갑이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임용권자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1단계 출제 포인트를 먼저 인식합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의 삭제 행위가 과연 행정 처분인가 아닌가. 그럼 2단계 5초 안에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판단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네? 그래서 해설을 바로 봅니다. 해설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삭제만 하는 행위는 어떤 권리에 아직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처분성은 없나 보네 하면서 해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갈고리를 거는 거예요. 그냥 문제 보고 승진 후보자 명부 삭제 행위 행정처분 아님, 승진 행위자 명부 삭제 행위 행정처분 아님 이런 게 아니라 왜 아닐까? 아직 이 사람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하면서 갈고리를 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눈으로만 암기하는 경향이 굉장히 세고 상황 자체를 이해하거나 상상하거나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암기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한번 상상해보고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A는 B다라는 게 있었을 때 왜 A가 B인지에 대한 갈고리를 걸고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장기 기억에.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 회독을 할 때에는 4단계 변형 문항 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바꾸려면 임용권자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의 삭제 행위 그 자체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바꾸어서 5인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인 문항을 단순히 5인 문항으로만 바꿔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암기가 잘 되고 나중에 시험에 변형돼서 출제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변형 문항을 생각할 때는 출제 포인트 위주로 변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사실 승진 후보자 명부의 삭제 행위가 처분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포인트인데 학생들한테 출제 예상 문제를 대비하라고 하면 소설을 쓰고 있어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그럼 여기서 3개월 징계 처분이 아닌 1개월 징계 처분이면 어떻게 해요? 또는 삭제 행위 그 자체는 이라고 출제하는 게 아니라 삭제 행위라고만 출제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형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처음 회독을 할 때는 1단계 지문 읽고 출제 포인트 인식, 2단계 5초 안에 판단, 3단계 해설 숙지 후 갈고리 걸기, 그리고 회독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4단계 출제 포인트 중심으로 변형 문항 예상. 이게 습관화되면 문제를 그냥 읽는 거기 때문에 회독 속도가 정말 많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단어는 문제풀이가 속도가 늦고 어떤 단어는 문제풀이가 빠르다 이런 게 없어져요. 그냥 읽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는 회독 속도가 늦고 어떤 단어는 회독 속도가 엄청 빨라서 속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문제를 내가 읽는 게 아니고 혹시 풀고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 상승 측면에서 한번 보면 문제를 이 4단계에 걸쳐서 읽지 않고 푸는 사람은 문제가 답이 보인다고 하면서 계속 다른 기출을 풉니다. 그런데 마지막 4단계 이 지문의 답은 내가 알겠어. 근데 만약에 이게 변형돼서 출제하면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과연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사고 과정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기억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변형해도 내가 함정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수험 심리적 측면에서 봐도 기출문제를 푸는 사람과 공부하는 사람의 시선 차이는 엄청나요.
기출문제를 푸는 사람은 이 문제를 틀리면 틀렸다. 큰일 났다. 이런 관점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읽는 사람은 문제를 틀려도 시험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다. 라는 사고로 바라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 하루 전까지 지속하는데 엄청난 차이를 보일 거고, 이 4단계 방법으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회독하면 진짜 그 어떤 시험이든 빠르고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하단 댓글을 보시면 과목별로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이 4단계를 접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꾸준한 예시를 올려드릴 테니 꼭 한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때 이런 걸 꾸준히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1년 안에 합격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